안녕하십니까. 인천 푸른맥과 윤영욱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인트라오세우스 퍼포레이팅 베인 인컴피턴스로 보통 대부분은 티비아 경골에서 발생하는 관통정맥에서 발생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주 드물게 피블라에서도 한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단 케이스 먼저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종아리 정강이 쪽에 볼록 올라온 부위가 있는데 이게 이제 프리티비알 퍼포레이팅 베인이 볼록 튀어나온 부위를 우리 육안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왼쪽에 도플러 초음파를 보시면은 티비아의 보니 코텍스가 진행되면서 디펙트가 있는 부위가 관찰되고 거기에 도플러 소견에서 여기가 퍼포레이팅 베인이 지나가는 곳이고 도플러에서 리플럭스 소견이 발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칼라 도플러 상에서 보면은 보니 코텍스의 디펙트가 더 자세히 보이고 있고 그 위쪽에 프리티비얼 바리시스가 검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시면은 리플럭스와 함께 칼라 도플러 상에서 리플럭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매핑을 했는데 이쪽 부위에서 퍼포레이팅 베인이 리플럭스가 생겨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솔리터리로 발생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티비아의 보니 코텍스 라인을 관통하는 디펙트가 있고 퍼포레이팅 베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티비아 미드 포션에 볼록 튀어나온 부위가 있습니다. 이쪽에 퍼포레이팅 베인 리플럭스가 일어나는 포션이고 코텍스 디펙트, 프리티비얼 바리시스, 리플럭스 소견이 있고 도플러 소견에서 더 확실하게 진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도 프리매핑 전과 매핑 후의 사진이고요. 도플러 소견에서 칼라 도플러 소견에서 퍼포레이팅 베인 지나가는 것과 프리티비얼 바리시스, 리플럭스 소견 보일 수 있고 수술 소견도 같이 담아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위쪽은 프리티비얼 바리시스에서 박리를 해가지고 이 퍼포레이팅 베인을 추적해서 들어가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보고 있는데 이게 쉽게 우리가 또 진단해 볼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피지컬 익사임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위를 만져보면 티비아 그 본 디펙트가 이렇게 홈이 이렇게 쭉 만져집니다. 다른 정맥류들은 티비아에 지나가는 것들은 이렇게 만져봐도 이 홈을 찾을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일단 손 그 척쥐만으로도 의심해 볼 수 있고 그 부위를 도플러로 이제 확인해 보면 보니 코텍스 디펙트와 그 관통하는 관통 정맥, 프리티비얼 바리시스, 그다음에 리플럭스 소견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절개해서 이 프리티비얼 바리시스에서부터 퍼포레이팅 베인 쪽으로 절개해서 추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대 방사선과에서 과거에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1,350명의 환자를 하지정맥류 환자를 대상으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하지정맥류의 90%가 사피노스 베인과 관련돼서 발생되더라.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어뉴주얼 코스에 의한 것인데 이 10%를 분류해봤더니 벌보 페리니알 바리코스티가 한 83.5%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라운드 리가멘트 바리코스티 5%, 사이아틱 베인 인컴피턴스 5%, 그다음에 제가 오늘 발표한 인트라오세우스 퍼포레이팅 베인 인컴피턴스가 한 2.2% 정도 됩니다. 전체 모집단 1,350명 중에서는 3명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비율 따지면 한 0.2% 정도가 보고를 했습니다. 제 인천 푸른맥과 제가 한 이제 통계를 보니까 저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5년 5개월 동안 걸쳐서 이제 모은 환자 중에서 보니까 정맥류 진단 환자 수는 5,481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환자 중에서 제가 발견된 환자 수는 7명을 제가 발견했었고 퍼센티를 보니까 0.1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맥류 전문 클리닉 정도에서는 1년에 한 명이나 뭐 2년에 한 명 정도는 사실 발견할 수 있는 정도 아닌가 이렇게 퍼센티지를 보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7명 중에서 복제정맥과 동반되어 발생된 경우는 복제정맥 리플럭스도 있고 그다음에 퍼포레이팅 베인 리플럭스도 있고 그런 경우는
4명이었고 뭐 GSB나 SSB 리플럭스 없이 인트라오세우스 퍼포레이팅 베인 인컴피턴스 바인 단독 발생된 경우는 3명이었습니다. 관통 정맥의 직경은 1mm에서 3.5mm 정도로 재환자는 있었고 이 중에서 4명은 수술을 시행하였고 3명은 관찰을 하였는데 관찰한 이유는 직경이 너무 작았고 그다음에 증상도 거의 없었으며 프리티비얼 바리시코시스도 미미한 경우였습니다. 진단 방법으로는 아까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확인했듯이 보니 코텍스 디펙트를 촉지함으로써 일단 의심해 볼 수가 있고 그 위에 프리티비얼 바리시스가 존재하죠. 그리고 가장 이제 유용한 것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도플러 초음파만으로도 정확하고 쉽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큰 병원에서는 CT 베노그래피라든지 MRI들을 체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3차 병원들에서 시행한 CT 베노그래피에서 프리티비얼 바리시스와 퍼포레이팅을 한 거고요. 이건 엑스레이에서 보니 코텍스 디펙트 부위와 그 부위가 지나는 뉴트럴 캐널 엑스레이상에서 관찰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MRI 소견인데 프리티비얼 바리시스가 보이고 있고 그 위에 티비아 내에 인라지드 인트라오세우스 베인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감별 진단으로는 헤만지오마나 AV 말포메이션, 베너스 말포메이션들을 볼 수 있겠고 트리트먼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퍼포레이팅 베인 라이게이션과 엠블레이터리 플레벡토미는 저는 이제 트리트먼트 초이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논문들에서도 이걸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퍼큐테니스 에밸루에이션도 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스클레로스 세라피는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시행해서 발표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하고 있는 선생님도 알고 있는데 저는 잘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화제가 본내로 유입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